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제2편.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심오한 사색을 하거나 그럴듯한 학교를 세우는 일이 아니다. 철학자의 일은 지혜를 사랑하고 그것의 가르침에 따라 소박하고 독립적인 삶, 너그러우면서도 믿을 만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다.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삶의 문제들을 일부분이나마 이론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숭고한 본능, 소위 정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본능이 그때나 지금이나 내 안에 있음을 느낀다. 동시에 그것과는 다른 또 하나의 본능, 원시적이고 날 것이며 야만적인 삶을 추구하는 본능도 확인한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모두 존중한다. 나는 선에 못지않게 야성을 사랑한다. 있는 그대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세계는 그것을 조망하는 우리의 시야보다 넓다. 간절히 바라건대 당신 마음 내부의 신대륙과 신세계를 발견해내는 콜럼버스가 되라. 무역이 아니라 사유를 하기 위해 새 항로를 개척하라. 우리의 내적 생활이 순조롭지 못할 때 우리는 더욱 일상적으로 그리고 더욱 절망적으로 우체국으로 달려간다. 멀리 있지만 많은 편지를 보내오는 친구들에 의지하여 서로 열심히 편지를 주고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는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인간의 잠재력은 측량된 적이 없다. 선례가 없으니 인간이 어디까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판단할 수 없다. 지금까지 있었던 인간의 시도라는 것은 대단히 미약한 수준이다. 한 사람이 자기 꿈이 향하는 곳으로 자신 있게 나아가며 자신이 그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는 일상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성공을 맞게 되리라. 만약 당신이 공중에 누각을 쌓았더라도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 누각은 원래 공중에 떠 있는 것이니 말이다. 그 밑에 토대를 쌓으면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삶을 고양시키는 인간의 그 확고한 능력보다 더 기운이 솟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왜 그렇게 심하게 서두르고 무모하게 일에 몰두하는 걸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동료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면 그건 아마도 그 사람이 그들과는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사람이 자신에게 들리는 음악에 맞춰 걸어갈 수 있도록 내버려두라.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결이 있으니까. 그 길이 아주 먼 길이라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투자. 그것은 선량함이다. 길게 보면 사람들이란 결국 자기가 목적했던 것만을 이룬다. 그것이 크던 작던 간에. 그러니 지금 당장 실패했더라도 무언가 더 높은 목표를 두어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는다. 우리가 낮과 밤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꽃이나 허브 식물처럼 향기를 내고 탄력적이 되고 별처럼 빛이 나고 끝내는 불멸에 가까운 것이 된다면 우리는 물론 크게 성공한 것이다. 우리 각자는 몸이라는 이름의 신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다. 이 신전은 자기 나름대로의 양식의 기초에 세워진 뒤 자신이 숭배하는 신에게 바쳐진다. 대리석으로 지은 신전이 몸을 대체할 수는 없다. 우리는 모두 조각가이며 화가다. 우리의 피와 살과 뼈가 작품의 재료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외양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내적인 고귀함이다. 한 사람의 비열함과 탐욕은 그를 짐승처럼 추하게 만든다. 사람이나 돈이나 명예보다는 값비싼 음식과 와인이 넘쳐나고 깍듯한 하인들이 시중을 든 식사 자리였지만 그곳에서 나는 성실과 진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허기를 잡은 채 온기 없는 식탁을 떠났다. 우리 집 근처에는 나무에 패인 구멍 속에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정말 고상한 사람이었으니 차라리 그를 찾아갔더라면 훨씬 더 즐거웠을 것이다. 10월의 어느 날 저녁, 한 농부는 수고로운 하루 일을 마치고 자신의 집 문간에 앉았다. 그는 오늘 자신이 한 일을 되새겨보는 중이었다. 잠시 동안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데 누군가 부는 피리 소리가 들렸다. 피리 소리는 그가 생활하는 세계와는 다른 어떤 세계로부터 절실하게 그의 귀로 다가와 그의 내부에 잠들어 있는 기능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다. 피리 소리는 그가 살고 있는 거리와 마을과 국가들, 머릿속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했다. 어떤 목소리가 그에게 속삭였다. 당신은 왜 이곳에 머물면서 이렇게 비천하고 힘들게 사는가?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데 말이다. 저 하늘의 별은 이곳 아닌 저쪽 들판 위에서도 빛을 내는데, 그러나 어떻게 이 환경을 벗어나서
실제로 그곳으로 움직일 것인가? 그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금욕의 실천이었다. 정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육체로 내려가 그 육체를 구원하게 하고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새롭게 키워나가는 것이었다. 지식에 관한 내 욕구는 간헐적이다. 그러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대기를 머리에 가득 채우고자 하는 내 욕구는 영원하고 한결같다.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지식을 넘어선 어떤 지적 존재와의 교감이다. 즉 영혼과의 교감이다. 아무리 고차원의 지식이라 한들 모든 지식은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갑작스럽게 깨달았을 때의 놀라움보다 명확할 수는 없다. 그 놀라움은 말하자면 철학 속에서 꿈꾸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이 세상에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경이로움이다. 그것은 햇빛의 안개가 거치는 것과 같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말하자면 강을 채우고 있는 물과 같다. 어쩌면 올해 이 강물의 수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올라가 고지대의 마른 땅까지도 충분히 적셔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깨어 기다리는 날에만 동이 튼다. 그렇게 동틀 날은 얼마든지 있다. 태양은 아침에 뜨는 별일 뿐이니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무언가 알 수 있다. 대상이 무엇이든 내가 그 대상에 대해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러나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대상을 머릿속에 그려내려면 그 대상을 낯선 것으로 받아들인 채 다가가고 또 다가가야 한다. 만약 고사리류에 대해 알고 싶다면 당신이 아는 식물학 지식부터 모두 잊어야 할 것이다. 고사리류에 대한 지식이라고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죄다 버려야 한다는 얘기다. 과학 용어, 개념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면 그 대상의 한치의 선입견도 없이 접근해야 한다. 당신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이란 점을 명심하라. 이 세계와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묘사한 책이 한 권이라도 있으리라 생각하는가? 아름다움을 발견해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삶을 소박하게 만들수록 우주의 법칙은 더욱 명료해진다. 고독은 고독이 아니고 빈곤도 빈곤이 아니며 연약함도 연약함이 아니게 된다. 무모한 도전이 없는 시대는 쓸쓸하고 황량하다. 모든 이들이 시대에 순응한다면 그들의 세계는 조만간 폐허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시대를 앞서가는 이들은 언제나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세계를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간 것은 늘 그렇게 시대착오적인 사람들 덕이었다. 19세기를 살아간 소로우도 그런 부류의 인간이었다. 행동은 무모했으며 생각은 동시대의 사람들과 융합할 수 없었다. 모두들 도시로 향할 때 숲으로 발길을 돌렸으며 모두가 문명을 예찬할 때 자연과 야생을 찬양했다. 소로우의 그 외로운 열망이 없었다면, 획일적 진보에 대한 제동이 없었다면, 그래서 세월이 흐른 후 그를 따르게 된 수많은 소로우들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 세계는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했을 수도 있다. 그가 조그마한 숲속 오두막에 앉아 21세기의 우리들에게 띄운 편지에는 시대를 초월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한 인간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소로우는 자신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삶을 고양시키는 인간의 능력만큼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은 없다 라고 말했다. 자신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자신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줄 아는 사람은 상상하지도 못한 성공을 맛볼 것이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열정의 결과는 세속적 성공이나 당대의 성취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소로우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개인과 인류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영원히 그 한계가 측정되지 않을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품고 있었다. 잠재력을 믿는 인간에게 불가능의 영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로우의 확고한 생각이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